군이 1,000억 원을 넘게 들여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기 중에 1급 발암물질이 떠다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시간 노출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지만 규제할 기준조차 없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경주 지역 저수지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농업인 단체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할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선임을 위해 후보 면접까지 하고도 임용추천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고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서 인도나 차도가 언 곳이 있겠습니다. 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아 종일 쌀쌀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내린 많은 눈에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지난 저녁 때까지 내린 눈이 얼어서 곳곳에 도로가 미끄럽고 빙판길 생긴 곳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조금씩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종종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보호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0도, 안동 영하 4도, 봉화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5도, 안동 4도, 봉화는 3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내륙과 해안가 모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당분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일요일 오전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행정기관이 수백, 수천억 원을 들여 한 사업이 터무니없는 결과를 빚은 경우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은 군위군 삼국유사 테마파크입니다. 공사비를 1,000억 원 넘게 썼는데 역시 운영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위군 의흥면의 국제규격 축구장 100개 크기인 72만 제곱미터터에 자리 잡은 삼국유사 테마파크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전시관과 교육시설, 승마 체험장, 오락시설, 숙박시설을 갖췄습니다. 국비 73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2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오는 2020년 3월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인데 문을 열기도 전에 관람객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입장료 10,000원에 한 해 67만 명 이상이 찾아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드는 필요 경비는 50억 원, 관리 인원 120명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한 50억 정도 용역중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픽스가 얼마다 그렇게. 군위군 1년 예산이라고 해봐야 3천억 원, 재정 자립도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이미 삼국유사 테마파크 사업에 350억 원을 투입한 군위군의 입장에서는 매년 5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모든 그 사업은 그 사업 시행 주체가 시군입니다. 시군에서 다 자기들이 관리 운영 주체고 저희들이 도나 이렇게 중앙부처는 사업 지원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3천여 명이 사는 농촌에 한 해 예산 3분의 1을 테마파크 사업에 써놓고 운영비를 걱정하는 군위군. 문을 열기도 전에 적자 운영으로 군위군 살림살이에 부담을 주진 않을지 지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의 대기 중에 1급 발암물질이 떠다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시간 노출 시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제할 기준조차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의 대기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영남대 산학협력단이 수성구 만천동, 남구 대명동, 북구 노원동 세 곳의 대기 시료를 채취한 결과입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 2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에텔벤젠, 크실렌 등과 포르말데이드, 톨루엔 등이 채취된 시료 160여 개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도 83개 시료 모두 검출됐습니다. 독성이 강한 육과 크롬은 다른 지역보다 최대 11배나 높게 측정됐습니다.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단이 서쪽과 북쪽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대구의 주 풍향대가 북서풍이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대구 전역으로 유해 오염 물질들이 수송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농도가 낮더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 발암 물질은 노출을 규제할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공단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상당량의 발암 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대구 공단뿐만 아니라 발암 물질이 대구 주거 지역에서도 검출이 되었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대구는 많은 영세 소규모 업체가 쏟아내는 오염 물질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때문에 밀폐형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 오염 물질을 한 곳에서 처리하고 일부 유해 물질의 대기 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는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도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회의원 채비 인상을 두고 셀프 인상이라며 논란이 많습니다. 지방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돈은 더 받고 싶고 감시 없이 마찰 없이 소리소문 없이 올리고 싶어서 꼼수를 쓴 겁니다. 어떤 꼼수인지 양관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세금이 지방의원 급여로 조금 더 쓰입니다. 시민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내년 시의원 연간 월정 수당을 올해보다 1.29% 많은 52만 원 올렸습니다. 여기에다 의정 활동비를 더하면 대구시의원은 내년에 총 5,811만 원을 받습니다. 60명 의원이 있는 경북도 의회도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월정 수당률을 2.6% 올렸습니다. 기초의회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경북도 의회처럼 월정 수당을 2.6% 올렸고 남구와 중구도 각각 2.5%와 2.3% 올렸습니다. 달서구는 내년 월정 수당을 동결했지만 2020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슨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광역 기초의회 모두 인상률이 2.6%를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의정비는 올리고 싶고 그렇지만 주민들 감시는 또 피하고 싶은 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가운데 하나인 월정 수당률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주민 의견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을 인상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이다 보니 광역이건 기초의회건 모두 이 수치 이하로 월정 수당을 올려 주민 감시를 피했습니다. 조광현 사무처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하라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기준도 만들고 금액도 설정하고 더 나아가서 4년간의 어떤 그런 이 의정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바뀐 시행령에 맞춰 외부 사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원들 월정 수당을 정했다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으로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선임이 후보 면접까지 하고도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결국 임용추천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고를 결정했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를 재편해 새롭게 출범할 경북문화관광공사 초대 사장 공모는 지난달 6일 마감됐고 신청자는 14명이나 몰렸습니다. 1차로 3명이 압축됐고 면접을 통해 2명을 도지사에게 복수로 추천할 예정이었습니다. 최종 후보는 김현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재춘 현 관광공사 사장 대행,
그러나 이후 임용 절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달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임용추천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습니다. 신원조회라든지 그 임용 재청을 하기 곤란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복수로 임용권자한테 올려야 되는데 한 사람 빼면은 단독이 돼버리잖아요. 안팎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의 국가정보원 선배로 대구 부시장을 지낸 김현창 씨의 내정이 유력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김 씨는 청송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을 내정해 인사검증까지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경상북도는 지금쯤 내정자를 결정하고 이달 중에 경북도 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쳐 사장 선임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내년 1월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출범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사검증, 신원 조회라든가 이런 여러 절차에 따르면 한 2월 초 정도에 조례 제정 등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경북문화관광공사 출범이 사장 선임 문제가 꼬이면서 일러도 2월 중순 이후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 지역 저수지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농업인 단체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환경오염 피해는 검증되지 않았고 주민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 하곡 저수지입니다. 유효 저수량이 470만 톤 정도로 하천 유지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농어촌 공사는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강동면 왕신지와 양북면 송전지 등에도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농업인 단체는 태양광 설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각종 환경오염 피해 등의 우려가 크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는 우려성, 그리고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가뭄시에 저수지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다음에 잔여 수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농어촌 공사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환경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저수지 면적의 5% 이내로 시설이 설치돼 피해가 크지 않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 제품을 쓰는데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앞으로 경북 지역 14개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피해 논란과 함께 주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구를 찾아 유치원 3법을 설명하고 여론을 듣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유치원 예비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을 강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 3법은 필요하다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전 최고위원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 대구 동구을 당원 21명에게 유선전화 268대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천권을 앞세운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포항이 경영단과 대주주 변경으로 10개월 만에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포항공항 활성화에 공을 들여온 포항시는 새로운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에어 포항과의 결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 포항은 자사 홈페이지에 12월 10일부터 제주 노선도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 새로운 항공기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방적인 운항 중단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취항한 에어포항, 불과 9개월 만에 대주주가 바뀌고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등 시종일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에어포항 대주주인 동화전자가 지난달 주식 85%를 베스트 에어라인에 매각한 데 이어 김포와 제주 노선을 잇따라 운유했고 직원 대다수가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에어포항의 정상화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상북도와 협력해 새롭게 지역항공사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상화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다시 이제 새로운 지역항공사 설립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에어포항이 요청한 운항 지원금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조례는 그 탑승률 1년간 탑승 결과를 갖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8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지원 조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도 항공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지역항공사 설립을 서둘러 실패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앞으로 대구에서 어린이나 어르신 관련 시설을 짓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안은 땅 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과 아동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지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어제 내린 많은 눈에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지난 저녁 때까지 내린 눈이 얼어서 오늘은 도로가 미끄럽고 곳곳에 빙판길 생긴 곳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씩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오늘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종종 탁한 공기가 느껴질 수 있어 호흡기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0도, 안동 영하 4도, 봉화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5도, 안동 4도, 봉화는 3도로 평년 기온에 조금 못 미치겠습니다. 여기에 내륙과 해안가 모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오전에 잠시 안개 끼는 곳 있다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도, 영천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모두 5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문경 3도, 구미도 3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4도, 의성 영하 5도로 출근길 날이 춥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4도, 의성 5도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당분간 계속 맑은 날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 오전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